안녕하세요. 모험가 길드 모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킹덤 컴2의 추천 사냥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냥터는 무한으로 리젠드는 고레벨 적들을 처치하고 수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고가의 아이템을 루팅하여 많은 그로센을 얻고 체력과 전투 기술을 한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은 추천 장비와 세팅부터 사냥터, 판매 방법까지 다루며 각 부분마다 도움되는 팁까지 넣어두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모험가 길드 모길의 킹덤 컴2 추천 사냥터 시작합니다. 발렌타인 경의 검 같은 경우에는 세틀레스 수도원 북서쪽으로 이동하시면은 겸손한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대화를 하면은 성물함이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세틀레스 수도원으로 이동합니다. 수도원 납골당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머티우스 사제에게 대화를 겁니다. 대화를 걸어보면 그대 또한 흙에 불과하니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퀘스트를 받아야지만 납골당 지하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왼편에 보면은 석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석관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석관 뚜껑의 표면을 보면은 발렌타인 경의 검 도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안을 얻었으니 제작을 해야 합니다. 쿠텐버그 시장에서 위쪽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이동해줍니다. 발렌타인 경의 검 제작 재료 중 구리, 고등검 코등이, 동정검 손잡이 끝, 프랑크푸르트 강철, 고철은 오른쪽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소가죽은 왼쪽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작 재료를 모두 구매했다면 뒤쪽에 있는 대장간으로 가서 만들어줍니다. 무기 제작 팁을 드리자면 용광로에서 철을 가열할 때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우면 품질에 영향이 끼치니 미흡할 때 멈추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하실 때는 빠르게 두드리시면 되는데 대충 2초에 3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불꽃이 적게 튀면 다른 곳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쿠텐버그 마을에 5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다린 바첼라프라고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이동하셔서 1000 그로셋으로 보강된 중형 쇠뇌와 물풀의 나무 장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탯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시인성, 소음, 가시성은 낮아야 합니다. 빠른 이동력으로 활을 들고 카이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앞서 말씀드린 스탯에 악영향을 주는 투구, 누빔두건, 갬비슨, 사슬갑옷, 황금, 소매, 장갑, 허벅지 가리개, 박차는 모두 해제하여 저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소모품으로는 천수국 탕약이랑 붕대, 화살을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비 세팅과 설명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머트를 숙소에 보내놓습니다. 이유는 머트가 어그로를 끌어서 적군 6, 7명이 한 번에 달려들 때도 있었어요. 만약 차후에 머트와 함께 다니고 싶으시면 보내놨던 숙소의 여관 주인과 대화로 다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파밍을 위해 지기스문트 야영지 위에 있는 오파토비츠 언덕으로 출발할게요. 세 번째 챕터 숙련도와 아이템 파밍입니다. 숙련도는 실전을 통해서 올릴 건데요. 이곳에는 도축업자를 제외하고 18명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정리하면 높은 숙련도를 쌓으실 수 있어요. 크게 적들을 구분하면 바이저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저는 투구의 앞면 가리개인데요. 활로 바이저가 없는 적을 헤드샷 2방으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바이저가 있는 적을 활로 잡기 힘드시다면 우리가 구해온 발렌타인경의 검으로 상대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패를 들고 있는 적들로 인해 전투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도 준비해 봤습니다. 쿠텐버그 약재상에게 올빼미, 사냥꾼, 도포제, 쑥 물약을 구매합니다.
다음은 오파토비치 언덕으로 가서 단축키 T를 눌러 자정까지 대기해줍니다. 좀 전에 약재상에게 사왔던 4개의 물약을 먹고 능력치 버프를 시켜줍니다. 그럼 나이트 비전이 켜지고 능력치와 전투 기술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야간 전투에는 적들이 방패 대신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로 타격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어요. 올빼미의 물약으로 인해 제 시야는 나처럼 밝지만 적들은 근처에 가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6분 만에 18명의 적들을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밤 사냥은 따로 올린 쇼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격술의 추천 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독수리의 눈입니다. 독수리의 눈 옵션은 활로 적을 조준했을 때 3초 정도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당히 쉽게 맞출 수 있어요. 18렙 전까지는 순서대로 퍽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잠입 세팅과 쇠뇌를 챙겨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그문트 경비대 숙소로 들어가게 되면 1층에 3명 그리고 2층에 최대 4명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쇠뇌로 바이저 없는 부분을 맞추면 원샷 원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7명까지 손쉽게 처리하여 숙련도를 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치운 적들을 모두 체크해보면 18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3일 지나면 다시 똑같이 리젠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숙련도와 고가의 장비로 인한 그로셋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숙소로 돌아가지 마시고 딱 한 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핀셋에 찍힌 장소로 이동을 하면 축사가 있는데요. 도축업자를 정리하고 소고기를 획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경비대 숙소 2층으로 올라가면 건조대가 있어요. 건조대에서 소고기를 건조시키면 품질이 영구적으로 100%인 말린 소고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린 소고기를 6번 슬롯에 넣어두시고 숙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3일을 소모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숙소로 돌아가서 침대 옆에 대기합니다. 다음은 포만감을 최대치까지 채울 수 있도록 좀 전에 획득했던 말린 소고기를 먹어줍니다. 단축키 T를 눌러서 하루 동안 대기를 해주고요. 다음은 침대에서 최대 수면 시간인 12시간을 재워줍니다.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면 3일이 지나 있습니다. 시간 소모를 했으면 이전 파밍 장소인 오파토비치 언덕으로 출발해 볼게요. 적들이 다시 리젠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템 판매와 판매 팁을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10분 남짓 사냥을 하고 루팅한 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템들은 대도시인 쿠텐버그에서 판매해 주도록 하는데요. 도시 쿠텐버그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5군데의 갑옷장이 상점과 3군데의 무기장이 상점, 그리고 2군데의 대장장이 상점이 있습니다. 이 중 하얀색 세모 마크는 항상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제외해 주도록 할게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로셋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 판매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상점에 들려서 방금 루팅한 아이템의 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10분 남짓 사냥으로 총 27,933 그로셋을 획득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판매 팁 들어갑니다. 상점에서 갑옷장이의 도구는 개당 41 그로셋에, 대장장이의 도구는 36 그로셋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를 구매해서 수리를 해줄 건데요. 갑옷장이의 도구를 사용해서 획득한 방어구 수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대장장이의 도구를 사용해서 획득한 무기를 수리해줍니다. 수리를 마친 장비를 가지고 다시 상인에게 판매를 해보면 총 가치가 37,623 그로셋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수리 전 판매 금액 27,933 그로셋보다 수리도구 값을 제외하고서라도 5,050 그로셋이 더 많은 32,983 그로셋 획득이 가능한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에 들리실 때 수리 키트는 꼭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제작한 만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멤버십 가입자분들과 1634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수는 많지 않지만 항상 세심하게 준비하여 불편함 없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험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험가 길드 모길이었습니다.